자, 전 시간 이어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속명세서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려면 신고서랑 학계표는 필수사항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다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부속 명세서로 첨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서식, 우리 회사와 관련 없는 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표, 을표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우리 책 보면은 232페이지인데요. 얘는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얘는 항상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입한 것 중에서 다 넣는 게 아니고,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전표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1월 1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매입 유형에, 자, 57번 카드 과세 매입하고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처리한 것들이 자동으로 율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입력도 여기에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자, 중요한 거는 232페이지 3번에 별 표시 3개 해놓고, 여기는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거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동시에 끊어왔을 때는, 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온 거는 세금 계산서 학계표로 가는 거지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면세 사업자로 끊어온 거나,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간이가세자로부터 수취한 부분,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나, 아니면은,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목역 미용, 그 다음에 이발, 목역 미용 이발, 그 다음에 운송업, 택시 요금이나 KTX 요금이나 뭐 항공 요금 같은 거, 아니면 입장권을 영위하는 이러한 이런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끊어온 거는, 자, 여기 입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 풀면서, 자, 232페이지 우리 책 3번이 아주 중요하니까 참고로 해주면서 23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돼서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표와 을표를 작성하라면, 요거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입력하고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하라면 요구하는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사업용 카드, BC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요.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시험도 직접 입력하는 걸로 나오지요. 자, 아래의 거래처는 모두가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로부터 끊어온 거는 해당 안 되니까요.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래요. 먼저 1월 30일 거 동그라미 해놔요. 택시 비용. 택시는 운송업이죠. 자, 운송업자로부터 수취한 거는 안 된다. 따라서 1월 30일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월 3일은 되네요. 2월 3일 보면은 사무실의 음료수, 맛있는 마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끊었으면, 자, 맨 밑에를 보면은 현금은 1번, 사업용 신용카드는 3번이니까 구분해서 3번을 해주고요. 공급자, 사실 공급자는 동키 F2를 누르면 공급자가 떠요. 자, 어디에서요? 맛있는 마트. 이렇게 했더니 없지요. 자, 없으면은 직접 쳐주는 겁니다. 자, 맛있는 마트. 이렇게 맛있는 마트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편의상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 우리 것도 쉽게 자 1111 자 네 자리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는 다시 표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자 카드 회원번호나 자 은행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얘는 자 우리가 다시 표시를 직접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자 우리가 매입 가격이 얼마예요? 22만 7,273원 여기에 따른 부가세 22,727원을 갖다가 공제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 다만 빨갛게 뜨는 건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넘어가면은 프린터 토너 구입 밝은 토너에서 구입했네요. 현금 영수증이면 자 요건 해당되네요. 그죠? 3월 5일 자 현금 영수증이면 밑에 보면은 자 몇 번이에요? 1번 자 1번 누르면 현금 영수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자 밝은 토너에서 밝은 토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끊어온 사업자 등록번호는 333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자 역시 카드로 안 끊었으니까 지나가고요. 한 건에서 얼마예요? 80만 원에 8만 원 공제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두 건 넣었으면 다 했으면 저장키 누르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결국 여기까지만 하면 집계가 얼마 나왔어요? 메뉴에 보니까 합계가 매입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102만 7,273원이고 여기에 따른 매입은 자 얼마가 돼요? 10만 2,727원을 갖다가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지요. 자 만약에 자격시험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 명세에서만 작성하라 그러면 얘만 완성하면 되는 거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하라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가지고 자 일기 예정 신고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해서 자 어디다가요? 여기 14번 그 밖에 매입세 공제에 41번 단에 자료가 안 들어오지요.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직접 입력했으면 여기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신고서에 요 금액을 보면서 요 금액을 직접 여기다가 써줘야 됩니다. 자 매입 금액이 얼마요? 102만 7,273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매입세액은 10만 2,727원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넣어주고요. 다 했으면은 나갈 때 원래 시험 볼 때는 얘를 눌러줘야 됩니다. 원래는 저장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하라고 우리는 아니요 누르면 저장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바로 2번을 보면은 233페이지 다음 자료에서 2020년 1기 학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얘를 1기 학정이면 4월부터 6월로 처리해 준 다음에 당사는 BC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현금 지출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자,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가세자, 그렇죠? 일반 가세자로부터 끊어와야지만 해당되니까요. 간이 가세자로부터 끊어온 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 주는 건데요. 자, 첫 번째에 보면은 4월 15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자, 근데 밑에 자, 세금 계산서 수취함에 별 거나요.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동시에 끊어오게 되면은 자, 기준이 세금 계산서가 위기 때문에 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부속 명세서인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서식이. 자, 그래서 4월 15일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보면은 5월 10일 날 보면 사무기에 복합기 토너를 구입했네요. 그리고 용산전자에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오면요, 얘는 해당되지요. 날짜를 갖다가 5월 10일 넣은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면 1번 누르고 공급자에서 F2 눌러서 혹시 용산전자가 있나 볼까요? 자, 용산전자 있으면은 자, 용산전자 이렇게 곧바로 넣어주고 없으면은 직접 쳐주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면은 그냥 지나가서 자, 얼마를 써주면 되는가 하면은 75,000원에 자, 7만 건수는 한 건이죠. 자, 건수는 여기서 한 건 해가지고 공급가액이 75,000원에 자, 7,500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5월 14일은 볼까요? 서울랜드의 입장권. 자, 입장권의 동그라미. 자, 입장권, 그 다음에 운송업, 목욕, 이발, 미용, 간이, 가세자로부터 끊어온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보면 대표이사의 자, 부산 출장, KTX 요금, 얘도 역시 운송업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입력하는 거는 자, 며칠뿐이 없어요. 5월 10일 하나뿐이 없네요. 그 시험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격시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내지요. 따라서 얘는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만 작성하라 그러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은 자, 뭘 눌러줘요? 저장키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다 그러면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는 우리가 카드로 매입했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것만 입력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책 236페이지 보면은 자, 매입의 반대는 매출이 되겠죠. 매입의 반대는 매출이 됩니다. 요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명세서로 넘어갈게요. 여기 신용카드 자,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라는 것은 카드로 매출했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는 매출이니까 회계관리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편의상 1월 1일로 가볼게요. 1월 1일 가면은 얘는 여기 밑에 매출 유형입니다. 여기 카드에 관련된 거, 카드 가세나 카드 면세 또는 카드 영세, 카드 매출 부분이나 아니면은 자,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 여기 현금 가세나 현금 면세 요 내용, 요 내용이 바로 요 정보가 우리가 부가세의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 들어옵니다. 수령은 매입이고 발행은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관계없이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과서 237페이지 보면은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예정신고면은 자, 1월부터 몇 월이 될까요? 3월이 되겠지요.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직계표랑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그러면은 자, 요걸 보고 직접 입력하면 되겠죠.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면 자 1월 며칠 날이에요? 1월 19일 날 보면은 1월 19일 날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사업자, 그럼 우리 회사가 개인에게 나철수 씨에게 제품을 550만 원, 자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뭐라고요? 공급 대가라 합니다. 판매하고 밑줄 그어놔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주면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얘는 과세와 면세가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 중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주면 여기다가 항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겁니다. 부가세 10% 포함된 가격으로 부속 서류에다가 자 부속 명세에다가 입력을 해주니까요. 5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과세 부분이 잡히지요. 그 다음 2월 6일에 동그라미여서 많이 틀려요. 주 거소에게 제품 990만 원 역시 부가세 포함의 밑줄 긋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전자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같이 이렇게 끊어줍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자 얼마요? 990만 원 중에서 그 다음에 500만 원은 현금으로 자 나머지는 490만 원은 법인카드로 결제받으면 자 여기는 얼마만 넣어주면 되는가 하면 자 세금계산서에 현금으로 결제받은 거는 현금 영수증이 아니니까 항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입력하는 거니까 500만 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 490만 원만 입력하는 겁니다. 490만 원 자 입력을 해주고요. 발급을 무조건 990만 원 했지만 실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는 490만 원만 해당되고요. 얘는 카드니까 카드에 부가세가 있으니까 두 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끊어왔고 그 다음에 결제를 카드로 했으니까 490만 원 카드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거지 증빙 안 되는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중복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3월 27일 동그라미 설원의 제품을 880만 원 부가세 포함했으면은 자 포함하면 공급 대가야 국민카드로 결제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존에 여기 490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는가 하면 880을 더해주면 1370만 원 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 했으면 저장키를 눌러주고요. 자 최소화하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을 하라면은 자 카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기 예정이면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분은 3번 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카드 매출분은 몇 번 단에 넣어주라고요? 3번 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얼마를 자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은 직접 여기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안 하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했으면 자 직접 입력했으면은 바로 숫자를 보고 넣어주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가세 매출 1900 얼마예요? 1920만 원이죠. 1920만 원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끊어준 거 세금계산서 끊어준 거는 실상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1번 난으로. 그러니까 편의상 나눠볼게요. 490만 원은 일로 가는 거고 490만 원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누기 1.1이니까 49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탈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자 99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900만 원에 90만 원 여기에 490이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은 3번 단에는 자 우리 책을 변경해 줍니다. 3번 단에는 1920에서 490을 빼주면은 1430만 원 나옵니다. 얘에서 얘 빼면
1430만 원이 바로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1 하면 나누기 1.1 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300만 원 되겠네요. 1300에 140 하니까 1430만 원.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들어가야지요. 19번에 1430만 원. 요렇게 해서 끝내주는 겁니다. 실상은 여기, 그래서 우리 화면 캡처가 좀 틀렸는데요.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정정 부탁드리면서.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나갈 때 저장을 안 하고 아니요 누를게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다음 거래 내역의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계표를 작성하라 그러면 일기 확정은 4월부터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 해줘가지고요. 한번 이때 전표 입력은 생략하래요. 그러면은 4월 10일 날 볼게요. 프레디의 제품 660만 원.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하고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660만 원 입력을 해주고, 자, 카드로 결제했으면 부가세가 있으니까 과세 똑같이 넣어줘야지. 660만 원. 이렇게 만약에 부가세가 없다면 면세로 가는 거죠.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2번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자, 5월 25일 날 비사업자 고창석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공급 대가입니다. 판매하고 절반은 신용카드로, 절반은 현금 영수증이면, 자, 여기 88만 원의 2분의 1은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 또 44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은 여기도 곤쳐주세요. 우리 책이 집계가 안 됐네요. 660에 44만 원을 더하면은 704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더하기가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 했으면 역시 저장키를 눌러주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키를 누르면 끝나고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매입과 카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부속 명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 이제 뭐 배우는가 하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임대 수익을 갖다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는 자, 중요한 게 임대 수익이 뭐뭐 있어요? 보증금에 대한 부분, 월세에 대한 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주는데요. 자, 중요한 건 월세나 건물 관리비는 세금 계산서를 끊으니까 얘는 매월 발행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매월 신고가 돼 있단 말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계산한 이 간주 임대료 보증금 이자는 간이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임대 수익이 안 돼 있습니다. 얘만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240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 2번에 보면 월세 및 관리비 수입이 나와 있고 전산 입력이 있는데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41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일기예정이면 자 1월부터 3월까지이죠. 3월 자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반영하래요. 근데 월세 및 관리비는 부가세 금액이 별도이며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해야 했다. 이때 이자율, 우리가 여기서 이자율, 다시 말하면 간주 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해놓은 건데 2020년 최근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돼서 1.80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자 여기 이자율 변경을 해야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2.1%이기 때문에 우리는 2.1로 연습을 할게요. 원래는 여러분 요번에 시험 보면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1.8이 나오는데 자 저는 2.1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교재랑 답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 변경을 2.1로 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얘는 공제받으려면 우리가 임대를 누구에게 줬냐? 항상 거래처가 꼭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첫 번째 거래처명이 나이스 상사네요. 그러면은 나이스 상사 동키 F2 눌러서 자 나이스 상사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자 얘네한테 우리가 임대 놓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지요. 나이스 상사에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거래처에 있으면은 자 동을 넣어야지요. 그죠? 동이 1동에 1층에 그 다음에 101호가 되겠네요. 자 101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마로요? 155평방미터. 용도는 뭐로 임대했나요? 자 용도. 자 용도는 우리가 뭐로 임대했는가 하면 점포로 임대했네요. 용대는 자 점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점포.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요. 점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임대 기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기의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예요. 1월부터 3월이니까 여기 임대 기간을 한번 첫 번째 거 넣어줘 봅시다.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자 1월 31일 날 자 보증금 얼마요? 1,000만 원에 자 월세가 100만 원에 그 다음에 관리비가 5만 원 하면은 자동으로 다 자 월세가 100만 원에 자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에 그 다음에 관리비가 5만 원 되지요. 월세도 100만 원 잡히는 거고 자 100만 원 잡히는 거고 자동 계산됩니다. 관리비가 5만 원. 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 정보는 한 달치만 들어갔어요. 한 달치만 이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일기 예정 신고는 3월 31일까지인데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거는 1월달 한 달뿐이 없네요. 근데 보면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2020년 2월 1일 날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요. 이거 갱신하게 되면 임대료가 오르겠지요. 그러면은 여기 갱신일에다가 갱신일은 계약 끝나는 날 다음 날짜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짜니까요. 2020년 1월 31일 다음 날짜는 2월 1일 자 갱신되고요. 끝나는 거는 2021년 그 다음에 1월 31일 자격시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보증금 2천만 원 하면 자 자동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월세가 110만 원 두 달치 계산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5만 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자동으로 다 짓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나 관리비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이미 신고가 돼 있으니까 추가로 간주 임대료만 추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를 다른 말로 보증금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이자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에서는 신고하면 되니까요. 다 했으면은 이제 저장키를 눌러주고요. 자, 얘도 전표 입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요거 최소화하고요. 자, 어디요? 부가세 신고서를 반영하라면 일기 예정 신고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하면 바로 여기 간이 영수증이니까 4번 난에 부가세 신고서 4번 난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무증빙, 간이 영수증 끄는 거 이런 것들은 부가세 기타 정규 영수증 이외에는 기타란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세금 계산서니까 1번 난에 들어가는 거고 간주 임대료만 추가로 임대 수익을 계산해서 요 집계가 여기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이 86,638원을 자 638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가세가 포함 안 됐으니까 자 바로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 4번 난에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86,638원을 자 그럼 부가세 여기에 따른 부가세가 계산되지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고 만약에 분개하라면 요 부가세 계산된 거 8,663원을 갖다가 자 우리가 세입자한테 받은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요 금액을 요거 최소화하고 얘는 일반 전표에 과세기간 끝나는 날 일기 예정 신고면 1월부터 3월이니까 3월 31일 날 차변에 자 세금과 공가로 세금과 공가 800번대 세금과 공가 8,663원. 자 대변에 자 우리가 부가세 받은 거를 신고하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로 받은 거 부가세 신고 부분은 세금과 공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출에 이 빨간 게 매출입니다. 매출에 따른 부가세는 예수금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까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다 했으면 또 나갔을 때 저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연습하기 위해서 아니오를 눌러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서 가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2번을 보면 다음 자료에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자료다. 2020년 1기 학정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라. 자, 이자율은 KLF에 등록된 이자율을 사용한다. 원래는 1.8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기 학정이면 4월부터 6월 자 4월부터 6월인데 보면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세율은 1.8로 바뀌었는데 3월 이전에는 작년도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2.1이니까 저희가 그때 이거 캡처하면 찍을 때는 2.1이기 때문에 저희는 2.1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줄거놓기 커피 상사의 계약갱신일 줄거나요. 자, 계약갱신일은 2020년 5월 1일이네요. 자, 먼저 한길 자 거래처에 한길 상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길 상사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가고요. 얘는 1동에 그 다음에 1층에 그 다음 101호를 임대했고요. 그 다음에 자 면적은 얼마를 1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용도는 뭘로요? 상가로 했지요. 자 계약일은 언제지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로 했고요. 자 보증금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200만 원
자, 관리비는 없네요. 3개월치 다 계산됐죠? 자, 이렇게 계산됐고요. 자, 두 번째는 커피 상사네요. 자, F2 눌러서 자, 커피 상사 때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동에 2층에 자, 몇 호입니까? 201호지요. 자, 이렇게 넣고 자, 면적은 90평방미터.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이 되네요. 사무실. 자, 계약을 잘 봐요. 2018년 그 다음에 5월 1일 자, 2020년 4월 30일 자, 2천만 원에 자, 월세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 되는 거죠. 얘는 한 달치 뿐이 계산 안 됐죠. 1기 학정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면 3개월치가 계산돼야 되는데 한 달치 뿐이 안 됐는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항상 갱신할 때는 여기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 날짜가 갱신일이 되니까 2020년 5월 1일이 되는 거고 끝나는 날짜는 2022년 4월 30일이 되는 거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재계약하면 뭐든지 오르지요. 자, 100만 원. 그럼 이 두 달치가 마주 계산돼 가지고 여기 간주 임대료가 43만 5,491원이 나오지요. 요까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은 꼭 뭐 해줘요? 저장키를 눌러주면 끝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얘는 공급가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를 넘기면 자, 244페이지 의제 매입세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요. 다음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얘는 중요한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면세인 농축수 임산물을 갖다가 우리 회사가 제조 가공을 하게 되면은 매입세액을 갖다가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추가 공제를 해줄 때, 자, 어떻게 해주는 거냐? 얘를 이해하려면은, 자, 우리 책, 거기 보면은 244페이지. 자, 의제 매입세 계산을 알아야 됩니다. 얘는, 구입금액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자, 여러분, 중소제조업, 일반기업, 음식업을 영위할 때 공제율을 알아야 됩니다. 공제율은 문제 풀면서 해주는 거고 어쨌든 면세인 농축수 임산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제조 가공을 하게 되면은 매입세액 추가 공제를 받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 실습 예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넘겨보면은 자, 200 몇 페이지인가 하면 246페이지를 보면은 자, 문제 보면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동그라미 해놔요. 중소기업이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0년 1기 학정이면 4월부터 6월입니다. 1기 학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뿐이고 자료 입력은 생략하고 직접 입력하여라. 항상 직접 입력하려면 여기 공급자의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언제나 들어가야지만 의제 매입세액 우리가 공제 신고를 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로 보면은 부천농산. 자, 부천농산의 맨 끝에 봐요. 증빙을 보면은 계산서에 동그라미 해놔요. 항상 얘는 사업자, 그러니까 면세품을 구입할 때 사업자로부터 면세할 때는 증빙이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면세나 현금 영수증
면세로 구입하는 겁니다. 면세로 구입해서 제조 가공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추가 공제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매입했을 때 계산서입니다. 만약에 세금 계산서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F2 눌러서 자 어디에요? 부천농산. 자 부천 농산을 집어넣고 자 취득일자가 매입일자입니다. 2020년 4월 19일 자 여기 봐요. 자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매입했을 때만 신용카드나 등이니까 현금 영수증을 끊어왔을 때 면세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거고, 만약에 개인에게 샀을 때는 농어민 매입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계산서로 했으니 계산서, 물품명이 농산물이죠. 농산물 이렇게 넣고요. 자 수량이 100kg가 매입 가격이 1억 2천. 이때 매입 가격 넣을 때 만약에 운임이 있으면 운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임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 공제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이고 300명 이상이면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공제율이 102분의 2고 중소 제조업이면 104분의 4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업을 영위하는 업자면은 106분의 6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반 기업으로부터 매입했을 때는 공제율이 102분의 2고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이면은 104분의 4. 음식업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106분의 6입니다. 여기는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 하면 의제 매입세액이 나오지요. 자, 나온 다음에 자 공제 받으려면 이때 자 이 학정신고 1기나 2기 학정신고 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을 입력하는 겁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을 안 합니다. 학정신고 기간에는 한도액 계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1기 기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사서 만들었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해 주는데 한도액 계산은 학정신고 기간에만 해주는 거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안 해준다. 조금 이따 넣어보기로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임영웅이로부터 자 우리가 매입일자가 2020년 5월 12일이네요. 그러면은 자 요번에는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으로부터 매입했으면 자 임영웅 때리면은 자 임영웅 자 한번 F2 눌러서 여기 얘 주민번호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요. 자 임영웅 한번 쳐볼까요? 자 있네요.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가 있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취득일자가 바로 매입일자입니다. 언제예요? 2020년 5월 12일. 자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했으니까 현금 주고 3번이 되네요. 그지요? 품목은 뭐를 매입했나요? 야채. 세금 공제 받는 거지요. 자, 50kg 매입 가격이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이때 자, 중소 제조업이니까 다시 한번요. 일반 기업은 102분의 2, 중소 제조업은 공제율이 얼마라고요? 104분의 4, 음식업이면 106분의 6이 되겠지요. 여기는 104분의 4로 해서 이렇게 두 건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 자, 학정신고 때는 한도액 계산을 입력하는 거고요. 학정신고가 아니면은 한도액 계산은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2번 추가 자료에 별 표시해놔요. 자,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동그라미 과세 표준은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한도액은 40%까지.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율은 40%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의 한도율은 얼마라고요? 40%를 계산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공제를 못 받는 거지요. 따라서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1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때 매출 금액은 얼마예요? 자, 1억 8천만 원. 그러면 한도액이 나오지요. 자, 한도액이 나옵니다. 한도액이 나오고요. 여기 한도액이 나오네요. 나오고 의제 매입세 구입한 금액 한도액 기준으로 당기에 매입한 금액이 나오고 여기 공제 금액이 나오지요. 이렇게 공제 금액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4분의 4 이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 1번은 이렇게 풀어주고요. 다 했으면은 저장키를 눌러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다음 2번을 보면 자, 부가산업은 음식업의 동그라미요. 자, 음식업이면 공제율이 얼마라고요? 106분의 6입니다. 법인기업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 요번에는 줄거나요.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반영하고 회계 처리도 해주래요. 한번 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가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면 회계 관리에 자, 매출 전표에 여기다가 전표 입력을 해서 자료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갈 때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자, 꼭 의제 매입세액을 전표 입력하려면 의제로 매입을 눌러줘야 돼요. 의제로 매입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인가 하면은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자, 유형. 자, 10월 5일 서울 농산에서 농수산물 끊고 자, 맨 끝에 증빙이 전자 계산서네요. 계산서로 끊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추가 자료 보니까 2기에 원재료 매입 내역은 전부 다 외상이네요. 외상. 그러면 유형이 53번 면세가 되고요. 품목은 농산물. 자, 농산물 수량은 200. 그 다음에 단가 높고 그 다음에 매입 가격은 1억 600만 원. 그럼 단가 나오지요. 이때 의제로 매입 구분은 의제로는 1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1번 눌러주면은 자, 요 106분의 6 들어왔네요. 자,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가 하면 보여주면 여기 환경 등록을 눌러보면은 여기 의제 매입 의제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설정돼 있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돼 있는 거 아닐 때는 만약에 안 맞겠죠. 다시 보여주면은 만약에 음식업이 아니고 자, 중소제조업이면은 104분의 4면 이렇게 4에서 곤쳐주면 세율이 줄어듭니다. 여기 음식업이니까 106분의 6이니까 6만 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 코드는 어디가 돼요? 자, F2 눌러서 서울 농산을 누르면은 서울 농산 여기서 자, 거래처에서 자, 여러분들 F2 눌러 가지고 자, 서울 농산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들어가지요. 서울 농산하고 그 다음에 전자 끊었으니까 1번, 그리고 붕괴는 외상이니까 2번. 그래서 자, 만약에 해가지고 얘는 여러분들 꼭 이것도 하나 알아줘야 돼요. 적요 변경도 만약에 우리가 저기 이 K랩 말고 여러분들이 TAT를 시험 보게 되면은 신고서에 얘는 의제로 매입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의제로 매입이 아니고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도 여기 적요 변경 꼭 적요 변경 F2를 눌러서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려면 꼭 적요 변경을 해줘라. 원재료에서 바로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혹시 TAT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TAT에서는 의제로 매입 탭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적요 변경을 해주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뭐 이 K랩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11월 6일이네요. 날짜를 자 11월 6일 가볼게요. 11월 6일 날 강남마트에서 농산물 샀지요. 전자계산서는 53번 면세가 되는 거고, 자 수량은 얼마가 돼요? 수량은 얼마? 품목은 농산물 수량은 50kg가 되는 거고, 단가 안 나왔고 공급가액은 2,120만원. 자 의제는 1번 누르고요. 자 공제율은 106분의 6이 맞지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FE 눌러서 강남 마트지요. 자 강남 마트를 설정해주고, 전자니까 1번, 붕괴는 외상 2번. 자 원재료에서 여기서 FE 눌러가지고 자 의제 매입세액 자동신고 반영분 넣어주면은 뭐 K랩에서 안 넣어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눌러가지고 자 요번에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오지요. 만약에 안 들어올 때는 자 위에 F4 불러오기 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죠. 여러분 확정신고 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도액 계산을 해주는 거고, 예정신고 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액 계산은 자 매출 부분이 얼마가 돼요? 자 예정이 1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2억이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6분의 해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지요. 자 나온 다음에 자 다 했으면 저장키를 눌러준 다음에 자 이제 어딜로 넘어가는가 하면 부가세 신고서로 가봅시다. 부가세 신고서에 자 2기 예정이면은 몇 월부터 몇 월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자동으로 어디에요? 41번 난에 자 43번 난이죠. 의제 매입세액은 몇 번 난에? 43번 난에 1억 2,720만 원에 따른 자 공제 받는 금액이 720만 원이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하니까 자동으로 들어왔지요.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자 뭐 요 720만 원 가지고 붕괴를 해주라 그러면 자 어디요?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가가지고 일반 전표 가서 과세기간 종료일 2기 확정이면 12월 31일 날 여기다가 720만 원 가지고 자 추가로 공제받으니까 차변에 자 부가세 우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를 받는 거야. 7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거기에 따라 뭐에 따른 걸 받는 거야? 우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공제받기 때문에 원재료를 해주는데 자 얘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니까 항상 F2 눌러서 타계정 대체까지 이렇게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로 붕괴를 해주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은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안 했을 때와
요 차이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고요. 요거와 비슷한 유형이 251페이지 바로 재활용 폐자원 공제의 신고서입니다. 재활용 폐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제 매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번에는 재활용 폐자원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의제와 동일한 게 재활용 폐자원을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면세의 사업자나 얘는 간이 가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추가로 재활용 폐자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매입세 공제를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첨부하는 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 자, 우리 책 252페이지 보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다음 자료 위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순서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면은 일단 여기 회계관리에 자, 매입 회계관리에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가지고 자, 여기 항상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제로 매입을 눌러줘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하고 회계 처리도 하래요. 회계 처리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가 되겠지요. 자, 따라서 거래 일자를 한번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2월 15일이네요. 그럼 2월 15일에 가볼게요. 2월 15일. 자, 2월 15일 보면은 한양 바이오의 고철해서 증빙 동그라미요. 계산서를 끊어왔네요. 가정을 보면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 대상이 되는 거래 매입 매출 전표에 적요 번호를 포함해서 입력하래요. 적요 등록해주고 모든 거래가 현금 줄거놓고 현금 거래고 원재료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얘는 입력할 때 자, 우리가 계산서니까 계산서를 끊으면은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 53번이 됩니다. 면세로. 자, 면세로 넣어주면 될 거고요. 자, 품목은 뭘로 했는가 하면 품목이 고철이네요. 고철. 자, 수량이 얼마인가 하면 자, 수량이 수량을 보면은 고철 안 나와 있죠? 수량이 안 나오면 지나가요. 그냥 공급 가액만 입력하면 되네요. 349만 8천원. 349만 8천원 계산서 끊었고요. 자, 의제로 구분해서 의제는 1번이고 재활용은 2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재활용은 2번을 눌러주면 되고요. 이때 공제율을 외워야 됩니다. 자, 의제 다시 한번 할게요. 의제는 일반기업은 102분의 2,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음식업은 106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는 자,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입니다. 103분의 3이고요.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입니다.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입니다. 따라서 얘는 재활용이니까 103분의 3이니까 103분의 3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계산돼서 자동 계산되고요. 코드에서 어디에서 F2 눌러서 한양, 항상 거래처명이 있어야지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야지만은 해당되고 전자계산서로 연습합시다. 1번. 그 다음에 현금 결제는 1번. 그래서 이 원재료에서 적요 등록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재활용 폐자원 자동 반영되려면 7번으로 적요 등록을 해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2월 22일 효성정밀에서 비철을 샀는데 관련 증빙해봐요. 세금 계산서 X 표시해놔요. 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는 면세 사업자나 가세자로부터 계산서나 또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입력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월 26일로 넘어갈게요. 3월 26일 보면은 자, 영탁에서 고철 79만 5천 원 우리가 영수증을 끊어서 왔죠. 영수증을 끊어서 왔으면은 자, 영수증은 사실 개인에게 사가지고 온 겁니다. 적격 증빙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죠. 일반 영수증일 때 자, 부가세 관련 없으면은 60번 개인에게 사가지고 올 때는 면세 검별로 넣어주는 겁니다. 60번 면세 검별에 자, 고철 자, 수량 단가 안 나와 있고 자, 공급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가 하면 79만 5천 원. 그 다음에 의제로 매입해서 재활용 폐자원은 2번. 그 다음에 공제는 103분의 3입니다. 103분의 3. 거래처는 자, 얼마인가 하면 영탁이에요. 영탁 집어넣고 자, 붕괴는 현금이니까 1번. 그래서 여기 적요에서 적요 등록 F2를 눌러가지고 의제는 6번, 재활용 폐자원은 7번으로 넣으면은 신고서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나가서 자,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서 일기 예정이면은 1월부터 3월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알 수 있지요. 만약에 자동으로 안 들어왔을 때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오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불러오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의제든 재활용이든 예정 신고 때는 한도의 계산을 안 해줘요. 키가 안 먹히죠. 예정 신고 때는 한도의 계산이 없고 확정 신고 때만 한도의 계산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 확인했으면은 자, 이제 뭐예요? 저장키를 누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기 예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 자, 원래는 저장해야 정상인데 다시 연습하라고 우리는 아니오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몇 번 44번 난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구입금액과 그 다음에 공제금액 얼마요? 12만 5,038원을 갖다가 공제받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갈 때는 저장을 해야 원칙이지만은 그냥 아니요. 다시 한번 연습하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하라면 일반 전표에서 자, 일기 예정 신고 끝나는 날이 언제지요? 3월 31일 날. 역시 차변에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부가세 대급금. 자, 대급금이 자, 공제받는 거 12만 5,038원. 대변에 원재료인데 자, 적요 등록에 자, F2 눌러서 타개정 대체,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면 타개정 대체로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2번을 보면은 다음은 재활용 폐자원 수집가이다. 다음 자료 위에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그러면은 나가서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재활용 폐자원 들어가서 일기 확정이면은
자, 몇 월부터 몇 월요? 4월부터 6월이 됩니다. 4월부터 6월에 자, 넣어주면 되는데 거래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죠? 왕고물상은 자, 줄거나요. 간이 가세자입니다. 간이 가세자나 면세 사업자로부터 끊어오는 거는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예정 신고 기간의 신고 내역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거래처를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도움키에서 왕 고물상 넣으면은 들어가고, 자, 구분은 뭐로 끊어왔나요? 증빙이 영수증이네요. 영수증. 자, 그 다음에 품명은 뭐가 되지요? 페이지. 재활용할 거. 자, 수량이 얼마요? 200. 그 다음에 200이고 자동차일 땐 차량 번호 이거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465만 원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이때 자,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여기는 103분의 3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취득일자가 있어요. 2020년 5월 6일 취득일자까지 넣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요런 다음에 자, 여기 확정신고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한도액 계산이 없고, 이때 조심할 건 재활용 폐자원에서는 한도액 계산을 해주지만 중고 자동차에 대한 거는 한도액 계산이 없다. 아무리 확정신고 기간에라도 재활용 폐자원은 한도액 계산을 해주지만 중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 계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 한도액 계산은 자, 요 기간에 관련된 매출액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추가 자료 세 번째 보면 일기 가세 기간에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매출액에 관련된 게 나와 있네요. 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것도 있고, 그럼 매출은 매출란에 자, 예정 신고 때 얼마예요? 5,800만 원. 얘는 재활용 폐자원은 80%, 의제는 40%를 공제를 받어 한도액 계산합니다. 확정신고기간에 한도액 계산할 때 한도율은 의제는 40%, 자, 재활용 폐자원은 80%입니다. 80%. 확정분은 얼마예요? 6억 3천.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있네요. 단기 매입액은 세금 계산서로 끊어온 거. 자, 거기 보면 예정에 4,300만 원, 확정에 5,200만 원,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9,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영수증, 자, 영수증으로 끊어오는 건 바로 우회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회 금액을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얼마요? 465만 원. 영수증 해서 하면은 계산이 되지요. 자, 계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도액 계산은 중고차는 없지만 재활용 폐자원은 한도액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다 했으면은 마무리는 저장키 눌러주면 끝나고요. 신고서에 간다는 말이 없으면은 여기서 끝내주면은 되는 거예요. 끝내주면은 자,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56페이지 대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우리 신고서,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